성동격서란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병법 36개에 나오는 전략으로 동쪽에서 먼저 소란을 피운 다음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이죠. 적을 헷갈리게 만든 뒤 그 허를 찌르는 전술입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급기야 성동격서 전략이 쓰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찔렀다는 말인데요. 오늘 엄청난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차주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한도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 총량이 제한되다 보니 연소득 6천만 원 차주가 10억 원 주택을 살 땐 규제 전후 한도 변화가 없지만 연소득 2억 원 차주가 20억 원 주택을 사면 주담대 한도는 8억 원 가까이 주는 겁니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서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가 아예 막히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주담대를 회수하고요. 주택 매수 시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합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나왔던 어떤 부동산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죠. 더 놀라운 것은 유예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부 언론들은 부동산에 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것이란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어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묶는 헛발질로 강남 3구 집값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죠. 이젠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넘어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강 지역까지 수치상으로는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잘못된 속설도 작용했죠. 게다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공급을 늘리면 먹잇감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갭 투자와 연끌을 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서울 아파트 불장인데 이재명 정부 신중 모드 왜? 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금은 놔두고 대출을 강력하게 조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번 대책까지 있으니 앞으로 갭투자 연끌은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강남 인기 아파트 단지에선 호가가 2억 원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난리입니다. 반차 내고 공인중개업소에 정식 계약하러 가는 직장인도 있다고 전하는데요. 규제 전 막차 거래가 급증할 것이란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막차라고 해봤자 오늘뿐. 내일부터는 불가능한데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핵심을 짚어 실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번에도 드러냈으니 이번에 진짜 뭔가 바꾸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기에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기고요. 이미 국토부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은 심리라는 말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동격서식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압박했으니 시장은 잠시 혼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잡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계속된다면 부동산 망국병도 드디어 치료되지 않을까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이번에는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